네, 안녕하세요. 무소TV 김 실장입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퍼실조아님 반갑습니다. 네, 고고77님, 네, 후니맘님, 네, 좋은생각님, 네, 마그마님, 박앤헌터님 반갑습니다. 네, 쿠팡님, 네, 윤님 반갑습니다. 네, 네, 10월 26일 네, 방송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어느덧 10월도 진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10월도 끝나고 또 새롭게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이 계절상 또 완연한 가을도 되고 또 이렇게 좀 계절상 이 날씨도 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좀 스산하니 좀 이렇게 추위가 느껴지는 그런 이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식 시장도 좀 어느 정도 좀 스산함을 좀 마무리하고 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면서 좀 좋은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제목이 제가 전쟁과 휴전의 공존이라고 이제 이렇게 올려놨는데, 오늘, 이제 움직인 테마가 방사능 관련주들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함께 이렇게 오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또 평화를 상징하는 이제 이 전쟁의 휴전 네, 관련된 이 테마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의아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어쨌든 재료가 만들어지면 움직이는 이 상황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볼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은 이 흐름을 또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제 제가 이제 그 폴란드 그 수주에 관련된 원전 관련주들 하락했던 내용들을 이제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말라, 고민하시지 말라고 좀 가벼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내용들을 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또 폴란드 수주 내용에 대한 뉴스 보도가 또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큰 폭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오늘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오늘 0.65%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0.82% 하락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그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오늘 코스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교를 봤을 때 보면은 네 잠시만요. 네. 네,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오늘 코스피 상위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또 상승을 했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승 마감을 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되고 코스닥 지수가 오늘 이제 코스피에 반해서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순매도도 하락 을 하는 요인이 됐었고 그리고 뭐 코스닥 지수는 이제 오늘 그
이렇게 3일 만에 하락을 보였던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또 이렇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인 이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제 이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던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주저앉았던 그런 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코스피는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던 오늘 하루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들어서서 큰 폭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지나가고 빠지더라도 소폭 빠지고 혼조세를 마감을 하고 코스피 지수가 지금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앞서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빠지고 낙폭과대가 심하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11월 초에 우리가 그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크게 변동 사항이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그동안 이제 빅테크 그리고 이제 빅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적응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적응도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어차피 금리 인상은 되는 상황이고, 또 12월에도,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 속도를 좀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된다라는 예상이 조금 나오면서 아마 거기에 따른 심리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 상황들도 잘 흐름을 잘 맞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크게 힘든 상황들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이제 지수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가 준비한 내용들로 이제 들어가겠는데,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종목들이 이제 막 크게 막 이게 막 이게 테마가 크게 막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반영이 됐던 종목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새롭게 방사능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또 반대적인 현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왔던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관련된 테마가 움직이고 그리고 휴전에 관련된 테마가 움직이는 이 오늘 하루의 상황이 좀 의아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대북주와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이제 그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대북주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북한 이제 도발이나 이제 이런 이제 우리의 전쟁에 관련된 방산주 이런 부분들을 개념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평화적인 부분, 이 휴전에 관련된 부분과 전쟁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북한 도발에 대한 부분들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계속 방산주들이 움직이다가 북한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또 대북주가 갑자기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격차가 크게 이제 움직이지 않고 바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이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움직이는 이런 이제 테마 형성과 함께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쟁에 관련된 테마, 휴전에 관련된 테마들이 같이 공존해서 움직인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드리겠는데 우선적으로 오늘 이제 방사능 관련주들의 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9월 말, 10월 초 이때 방사능 관련주들의 이제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 사용 그리고 핵 전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해서 이제 그 방사능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 이 종목도 보시면은 한컴 라이프케어는 방독면이나 또 방역복 이런 이제 안전 장비와 용품들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정부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우리 군의 이런 이제 부분에 안전 장비 뭐 용품을 이렇게 제조를 하고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한컴 라이프 케어는 우리 이제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입는 그런 이제 화재가 이제 일어났을 때 이제 입는 그것과 그 방독면 그런 이제 옷도 생산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컴 라이프 케어가 오늘 이제 그 방사능 수혜주로서 굉장히 오늘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5.5% 가깝게 오늘 이제 급등을 보였는데 이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가 이제 9월 달에 보시면은 여기 9월에 이제 우리가 이제 28일부터 그 러시아의 그 핵 전쟁에 관련된 이런 이제 우려감이 이렇게 고조가 되면서 28일부터 핵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장중에 20%까지 급등을 했고 그 다음 날 마찬가지로 장중에 22%까지 또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가 그리고 10월 4일 그리고 또 뭐 10월 5일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급등을 했던 부분이고 오늘 이제 그 러시아의 그 대규모 핵전쟁 훈련에 대한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내용들을 이제 미국에 통보한 그 이슈로 이제 해서 움직였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러시아 대규모 핵 훈련 통보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아주 심각한 실수를 하는 내용이라는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러시아가 대규모 연례 핵전쟁 훈련이 이제 그롬을 실시하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군의 더티밤이라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방사능 물질이 든 재래식 폭탄이 되는데 이걸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러시아의 위장 전술을 했던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제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제 핵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이제 더욱더 이런 이제 핵 위협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 이제 핵 위협을 좀 강도를 좀 더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그런 그 핵 훈련을 한다라는 걸 이제 미국 측에 통보를 하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사용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으로 해서 오늘 또그 방사능 관련주들이 오늘 또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러시아가 여기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자라는 이제 서방 국가들과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그 러시아가 더티밤을 사용한 뒤 우크라이나 뒤집어 씌우는 이른바 거짓 깃발, 이제 위장 전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그 러시아가 지금 이제 전세가 조금 이제 이렇게 열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로 해서 좀 강한 전술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이제 반응들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움직였던 방사능 관련주들이 오늘 또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종목들을 이렇게 움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 그때 이제 대량 거래 나오고 굉장히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이렇게 대량 거래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잠시 이제 눌렀죠. 누르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량 없이 쭉 이제 이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형태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눌림목이 돼서 추가 급등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이게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이제 이슈로 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 이렇게 한금 라이프 케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오늘 반등이 이렇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이제 또 다음 종목을 보면은 한창산업입니다. 한창산업 같은 경우도 앞에서 봤던 이제 한컴 라이프 케어와 거의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9월 말 10월 초까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잠시 눌렀던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또 장중에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창산업도 오늘 장중에 21%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대정화금 네, 대정화금도 대표적인 방사능 관련주죠. 네, 9월 말 10월 초에 급등을 보였고 그때 이제 이슈로 급등을 보였고 잠시 또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상승했던 부분을 반납을 하면서 조금 이제 눌림목 형태의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9%대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그 외에 뭐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대봉 LS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고 뭐 장중에 또 종목들 MSC 종목도 오늘 장중에 움직였는데 마감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이제 방사능 관련주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걸 이제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이게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차트는 이제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하면은 안 되고 이런 이제 차트는 이제 세력이 매집을 하려고 들었다 놨다 하기보다는 핵전쟁 이제 우려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가 이렇게 들었다 하는 이런 이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살짝 이제 시세 분출을 이렇게 이제 했던 부분이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뭐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쟁이 계속해서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휴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언급도 되고 조금씩 이제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고 또 러시아에서 지금 핵 전쟁에 관련된 이런 이제 훈련을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차트는 이제 그 차트의 힘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같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슈 그런 이제 전쟁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이제 전쟁 이슈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누가 더 우세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관련주들은 현재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은 뭐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테마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SC 엔지니어링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해서 오늘 좀 세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재료 외에 또 단독 재료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종목을 이제 체크하면서 오늘 SC 엔지니어링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으로 또 얘기를 드리는 거고 낙폭에 따른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원래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낙폭 가격대로 크게 이렇게 하락을 했던 종목이니까 원래 자리로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보시면은 8월에 여기 8월에 들었다 놨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잠시 들었다 놨다 하면서 8월 말에 아주 강하게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이렇게 현대두산 인프라인데 뭐 투매가 아주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6월에 이제 8월에 6천원 선 정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회복하려고 이렇게 또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낙폭가들을 크게 키운 종목들이 대부분일 때 저희가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힘든 종목들 그리고 낙폭가들 굉장히 크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지 말고 손절하시는 거는 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렇게 이제 손절은 하시지 말고 잘 이렇게 기다리시고 잘 참아내시면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올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아주 강하게 낙폭가들을 키웠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가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오늘 10%대 마감을 보였던 종목이고 그리고 또 현대건설기계, 네, 현대건설기계도 좀 대표적인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4만 원 정도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낙폭가대 크게 키우기 전에 이 자리가 한 4만 원 선 정도 되는 자리죠. 네. 그래서 여기 한 4만원 선종 정도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낙폭을 키웠던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돌려 세우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한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그때 이슈에 따라서 들었다 놨다를 했던 이제 현대건설 기계인데 낙폭을 크게 키웠지만 이제 이만큼 원래대로 4만 원대대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오늘 또 움직인 종목 중에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종목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주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앞서서 낙폭가대 크게 키우기 전에 거의 만원대 선에 있었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낙폭가대 크게 이렇게 키우면서 떨어졌던 종목이 이제 다시 이렇게 올려 세우는 이렇게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원대까지 이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로 올려
올라가기 위한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려고 이제 돌려 세우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이제 그 앞에 먼저 이제 얘기 드렸던 이제 방사능 관련주들 이제 보면은 앞에서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두 테마가 같이 이렇게 같이 공존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쟁 관련주이고 하나는 이제 휴전에 대한 이런 이제 관련주인데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때 전세 상황에 따라서 또 들었다 놨다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테마가 움직이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테마 같은 경우에 이제 상반된 그런 이제 테마인데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네가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고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담쟁이 덩굴 우리 담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담쟁이 덩굴이 그 담을 이렇게 덮으면서 이제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담쟁이 덩굴이 자랄 때 보면 보통 나무들처럼 이제 한 가닥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제 감기면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담쟁이 덩굴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종류의 그런 이제 나무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엉키고 감기면서 서로가 엉키고 감기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 두 테마가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한 지금 전쟁이 이렇게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방사능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또 휴전에 대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재료가 나오면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이러면서 서로가 같이 이렇게 공존해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지금 뭐 현재 이제 격화되다가도 좀 고조가 되다가도 갑자기 또 확 전쟁이 또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두 테마는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전쟁과 휴전에 관련돼서 공존하는 이런 이제 테마들 또 얘기를 드렸고 지금 이제 방사능 말고 그 원자력 네.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어제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오늘 그 뉴스에 기사에 이렇게 보도 내용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제 봤을 때 보면은 폴란드 보면은 네 여기 뉴스 내용을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그 페트 누브 원전 수출 파란볼 이렇게 해서 이제 31일 한국서 LOI 체결 이런 제 내용으로 해서 지금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자원 한국 수력 원자력 이 이제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이런 이제 협력 의향서를 이제 이르면 오는 31일 국내에서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현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이제 원전 수출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협력 의향서를 이제 그 이렇게 체결을 했다고 해서 원전 수주가 이렇게 계약이 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체결한 의향서를 체결을 하게 되면 더욱더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원전 업체가 리스팅 하우스 부분이 이제
재산권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 전선에는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로열티, 쉽게 말하면 이제 로열티죠. 그 부분을 다 이제 치르고 지금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 미국의 그 이제 네스팅 그 미국의 그 원전 업체가 지금 계속해서 태클을 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기사가 보도가 됐었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뉴스 보도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현재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우리가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가 그 이제 폴란드 원전의 수주에 이제 지금 이렇게 관련돼 있는 이제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 이제 프랑스 이렇게 이제 세 나라인 상황에 우리가 이제 그 건설 단가가 우리가 제일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전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우리가 이제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방산을 이렇게 수출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원전도 같이 이렇게 이제 수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배제시킬 수 없는 아주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우리가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31일 이런 이제 협력 의향서를 이제 체결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수주를 결정 짓는 부분은 아니지만 수주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어제 보도됐던 그 웨스팅 하우스의 그런 이제 그 소송 부분은 크게 뭐 견제할 수 있는 크게 이제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오늘 이렇게 또 보도가 된 부분이 되고 뭐 특히 이제 그 웨스팅 하우스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한국형 원자로 이렇게 수출을 막아달라는 그런 이제 취지의 지재권 소송을 제기를 한 내용인데 한국형 원자로에 그 자사 기술이 쓰였기 때문에 이제 한수원이 동의 없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웨스팅 하우스의 그 기술을 이제 우리가 그만큼 기술을 쓸 때 그만큼에 해당하는 이제 로얄티 부분이죠. 그걸 다 지급을 하고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소송권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없고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6기에 대한 6개의 이제 원전을 지금 이제 수주를 하게 되어 이제 하는데 만약에 폴란드에서 그 6기 원전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미국에 수주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폴란드 정부에서 그 이제 미국에 수주를 하더라도 지금 그 미국에서 또 재하청을 주는 그런 이제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건설을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이 수주를 따고 거기에 또 그 밑에 하청업체에 또 이렇게 수주를 내고 거기에 관해서 그 밑에 또 하청업체로 또 수주가 내려가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수주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재하청을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우리나라가 배제되거나 할 그런 일은 없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우리가 좀 과도하게 우려를 했었기 때문에 어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고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오늘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미국 정부에서 수주를 하는 거는 미국으로 수주를 하고, 민간 기업이 이제 수주를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폴란드에서 이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 수주를 하더라도 그 재하청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하거나 하고 과다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는 이게 원자력 관련주 원자력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목들 대부분 크게 빠졌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오늘 G2파워 종목이 오늘 장중에 16%까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뭐 어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은 최근에 낙폭을 크게 키웠고 아주 크게 키웠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려고 이렇게 돌려 세운 종목입니다.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한 이게 대량 거래 나오면서 대량 거래 나오면서 다시 이제 우상향 돌려 세운 종목인데, 어제 난데없는 그 소송 제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종목들이 빠졌지만 크게 우려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2파워 오늘 아주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고, 그 외에 한전기술, 네, 뭐 앞에 G2파워와 똑같습니다. 한전기술도 오늘 6.9% 7% 가까이 오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A프로젠, 네, A프로젠은 오늘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22.5%대 그리고 5%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3.8%대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네, LS 일렉트릭도 오늘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왔고, 한전산업, 네, 한전산업도 오늘 장중에 18% 거의 19% 가까이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윗꼬리 불고 이렇게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 낙폭가대 크게 키웠다가 다시 이제 돌려 세우면서 이제 상승을 준비를 마친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수주에 대한 이제 이런 이제 이슈도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이 지금 현재 바닥 형성을 잘 했고 낙폭가들을 크게 키웠기 때문에 다시 크게 키운 부분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이제 차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전쟁 관련해서 공존하는 방사능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얘기를 드렸고, 원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어제 이어서 어제 하락을 했지만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고, 어제 하락을 했던 그 이슈가 크게 뭐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또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이제 움직임이 있으면서 종목들이 그 네옴시티 관련주 종목과 이제 중복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오늘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이제 움직임은 이제 11월 달 초에 이제 원희룡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사우디에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 네옴시티 수주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가는 그 내용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서서히 움직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고,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차트를 띄워놓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종목들마다 이렇게 차트를 띄우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낙폭과대가 심한 종목들입니다. 거의 다 낙폭과대를 키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재료가 나오면 무조건 이제 회복을 하려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차트상 봤을 때 들었다 놨다를 하면서 바닥을 잘 다진 그리고 조정을 충분히 보낸 종목들이 지금 현재 반등을 아주 강하게 반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아주 낙폭가들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키운 이 종목들이 이제 다시 회복을 하려고 이제 재료가 나오면 그 재료를 타고 회복을 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뭐 저희들 방에도 마찬가지로 낙폭과대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가지고 보면서 너무 고심하시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낙폭을 크게 키웠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만 만나지면 반등이 나오고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 지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인지하시고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그동안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또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힘드셨던 부분들이 조금씩 종목들도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종목들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무소TV 김실장이었습니다.